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전국 아파트값이 16주 연속으로 하락한 가운데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 전환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가장 먼저 상승세로 돌아선 송파구는 전주 대비 0.03% 오르며 4주째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강남권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빌딩 거래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 대치, 청담동 등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4개 동에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올해 1월까지 총 거래량은 31건으로 한 달 평균 10건이 넘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율이 1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입주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데도 신생아 특례 대출 등을 통한 대출 갈아타기가 증가한 것이 그 배경으로 분석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서울 인기 지역의 아파트 값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서울 지역의 아파트 하락폭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송파구가 4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이른바 이 한강벨트, 한강 근처의 집값들이 계속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들을 기점으로 전국 아파트도 곧 반등을 시작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이런 지역들 일부의 이야기에 그치게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 부동산 전략으로 접근을 해봐야 할까요? 아직 어려움이 많으시다면 그런 고민들 저희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 방송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16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언제든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또 주말을 앞둔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편하게 주말 보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속의 고민들 해결해 드릴 전문가 모셨어요.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TJ 인베스트먼트의 김태준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태준입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풀려 있는데요. 이런 부동산 시장도 많이 풀려갈 것인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정체기에 갈 것인지 이런 궁금한 사항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확실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날씨는 정말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봄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부동산 시장의 봄은 아직까지는 확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곧 봄이 찾아오게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긴 겨울을 나야 할지 그런 고민들 있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상담 전화 02-2638-3916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해결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내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고 또 긴 시간 할애해서 꼼꼼하게 분석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김태준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진행될 예정인데요. 대표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다음 주 목요일 날 진행될 세미나인데요.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면 신축,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얘기들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 분양에 과열되는 조짐들이 곳곳에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 또 수도권 같은 경우도 이런 인기 지역 같은 경우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만큼 신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에 대한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울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이 어떤 시장의 흐름으로 이어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지역이 좋은 지역이고 어떤 지역이 가격을 상승할 수 있는 지역 또 그리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지역인지 특히 우리 노후주택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하죠. 흔히들. 그래서 일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에 또 이슈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일기 신도시 중에서도 어떤 지역이 선도 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앞서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번 세미나 시간에 좀 설명드리려고 하니까요. 많이 참석하셔서 재건축, 재개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많은 도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도권 특히 서울에는 땅은 한정돼 있지만 또 새로운 집을 원하는 수요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투자 전략 세울 수 있는지 시장 분석 그리고 자세한 물건 분석 그리고 지역 분석까지 예정돼 있으니까 전문가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02-2638-3916번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시면 자세하게 무료 세미나 안내 참여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많은 고민들 만나볼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아파트 보유하고 있는 거를 매매할지 아니면 계속 세를 줄 건지 그것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네, 그럼 지금 임대를 주고 계시는 상황인 건데 네네. 어떤 아파트를 임대 주고 계실까요? 네, 서울 강남구 도곡로 93길 네. 매매한 대치 하이스턴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거 대치동에 위치한 레미안 대치 하이스턴 아파트 지금은 네네. 이거를 임대를 주고 계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매도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 볼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그럼 이걸 임대 주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월세 임대를 주고 계신 거고 네네. 이게 저는 전망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저는 대치 하이스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치도 네네. 보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강남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더 뭐 수요 그러니까 관심도가 높은 지역이고 특히 네. 강남권에서 우리가 한강변 라인과 대치동 학군 지역이 갖춰져 있는 대치동 지역 이 지역이 또 관심도가 높은 지역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런 수요들의 관심도가 높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유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 근데 네. 추가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뭐 직주 근접이라든지 그리고 뭐 학군이라든지 네. 교통이라든지 네. 또 그리고 추가로 이제 투자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개발 호재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네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지금 우리 아파트는 이 네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뭐 다른 아파트들은 뭐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고 한 가지는 좀 미흡하거나 아니면 뭐 두 가지를 포함하고 두 개가 좀 미흡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아파트는 이 네 가지를 좀 다 포함하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아, 네. 우리 감사합니다. 강남권의 직주 근접 그리고 대치동의 학군이라든지 또 교통 그리고 개발 호재는 말 그대로 삼성역 주변 지역으로 우리가 GTS 들어오면서 영동대로 지하 사업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영동대로 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 삼성역에서 항여울까지 이어지는 라인도 우리가 업무지구의 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죠. 예, 예. 우리 집 바로 옆쪽으로 그리고 네. 또 아래쪽에 수서역까지도 연결해서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우리 집 인접 지역으로 개발 사업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대치동 학원가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임대가도 높은 편이고 네, 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그리고 강남권 같은 경우는 가격이 돈의 흐름에 따라서 좀 인기도가 있어지고 약간은 인기도가 처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네. 최근에 보면 우리가 반포의 관심도가 높죠. 네, 네. 반포의 관심도가 높은 이유가 이게 반포의 재건축 얘기잖아요. 네, 네. 반포 재건축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개포동의 재건축 때문에 개포동이 인기가 높았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재건축이 개포동 다음 반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반포 다음에는 어디예요? 아, 다시. 대치동 아니면 압구정동이에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면 관심도가 이쪽으로 몰릴 거란 말이에요. 대치동. 네, 네, 네. 네, 그래서 돈의 흐름, 수요의 관심도도 아마 대치동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지금 흐름이지 않나 싶고. 아, 그렇군요. 네, 또한 또 뭐 장점이라고 하면 이 대치동은 이런 개발 사업들이 많잖아요.
네네. 많다 보니까 토지 가격이 높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 코엑스 부지를 한전 부지를 현대에서 사면서 땅값을 높게 주고 샀죠. 네, 그러면서 땅값들이 많이 올라 있어요. 지금 또 개발 네. 호재 때문에. 그러면 땅값이 높다는 것은 추가 공급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토지 가격이 비싸니까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방향성이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방법, 이런 추가 공급에 대한 희소성까지 가진다라고 하면 저는 가격은 계속해서 좀 더 오를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투자로 임대를 주고 있다는 건 투자 목적이잖아요. 네네. 내가 차익 실현을 하고 어느 정도 네. 차익 실현하고 그 자금의 필요 용도에 따라서 내가 투자를 하는 거지만 네네. 실제로 계속 보유하셔도 차익 실현이 계속해서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마음 편하게 보유 계획 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가격은 꾸준히 우상향할 것이다 조언 드렸으니까요. 기분 좋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16번 통해서 여러분 고민하고 계시는 내용 전문가의 의견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서도 말씀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저기 주소 얘기해 주셔야 되나요? 네, 말씀 주세요. 하성시 네, 장주 4로 33. 장주 우미린- 4로 네, 장주 4로 33 우미린 센트포레. 우미린 센트폴의 아파트. 네, 네. 네, 네, 그리고 경기도 안산시 네, 고잔 2동 네, 648번지. 네. 네, 거기도 하나에서 지금 재건축 착공 들어갔거든요. 한화 아파트요. 네, 하나. 하나. 네, 네, 하나 아파트. 네, 그리고 전이 하나 있거든요. 네, 경기도 연천군 네, 청삼면 네. 초성리 초성리. 433-6 전. 네. 이렇게 세 개를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데 네, 그럼 네. 거주는 어디서 좀 하고 계세요? 네? 거주요. 실거주는. 거주는 지금 맨 위에 있는 거 하성시 장조 사로에 거주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 거는 지금 착공 들어가가지고 아. 26년 9월에 완공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산에 있는 아파트는 조합원 상황이셨던 거예요? 네네. 그럼 대체주택으로 화성시 아파트를 매수하신 걸까요? 네, 분양받은 거예요. 분양받아서 알겠습니다. 화성의 우미린 센트폴의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네.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안산의 이 고잔 이동 하나 아파트 이거를 좀 가지고 계시고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 보면 될 것 같고 하나 말씀 주신 거는 그러니까 토지 경기 연천군 청산면에 초성리 433-6번지 말씀 주셨는데 네. 부동산이 좀 많아요. 하나하나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네.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총 세 개를 불러 주셨는데요. 네네.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분양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 저기 작년에 5월에 입주했어요. 지금 이제 입주 시기에 입주를 하신 거고 분양 때 네. 분양 받으셔서 입주를 하신 거고 네. 그리고 고잔동에 지금 아파트를 또 보유 중이신 거고 연천에 토지를 보유 중이신 거고 이 세 개에 대한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네. 고잔동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으니까 네. 좀 더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 고잔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재건축이 완성되게 되면 우리가 안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도권 지역 그러니까 서울의 서울 이거 전국으로 치더라도 네. 업무지구 형성이 가장 잘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아, 그러니까 네. 산업단지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네. 수도권 지역에서는 산업단지 형성이 가장 잘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안산 지역을. 근데 안산 지역에서는 뭐 이런 인구 유입도 많지만 공급도 많은 게 단점이에요. 네. 그 두 가지가 좀 더 병행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좀 약한 지역이 안산 지역인데요. 네. 고잔동 지역은 공급되는 위치가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산에서 공급되는 건 대부분 다 주변 지역의 택지 개발지구로 개발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고잔동은 중심 지역이에요. 네. 중심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우리가 서울도 치더라도 서울에서는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이 높다 하더라도 강남권이라든지 도심권이라든지 용산이라는 중심부 지역의 가격이 월등히 높죠. 네. 안산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면 중심부인 고잔동 지역이 월등히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예. 그래서 고잔동 지역은 그대로 좀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화성에 있는 아파트를 저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화성에 있는 네. 아파트는 1년차 신축 아파트죠. 예. 우리 아파트 신축 아파트인데 네. 지금 화성 태안 개발지구,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아파트잖아요. 네네.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는 입지예요, 맞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도 공급될 거고 뭐 학군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가 완성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네. 고잔동 같은 경우는 완성이 되어 있는 자리잖아요. 네네. 아파트만 들어서면 되는 거고. 예. 우리 지역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가 또 들어서야지만 입지적으로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 과정들의 시간들이 있겠죠. 예. 그리고 제가 앞선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댔잖아요. 네. 직주 근접, 네. 직주 근접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네. 학군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조건에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렇게 없어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네. 직주 근접 뭐 수원 지역에 화성 지역에 업무지구 들어갈 수 있죠. 네. 근데 우리가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봤을 때 뭐 우리가 영통지구라든지 좀 우리 아파트보다는 노후됐죠. 네. 노후됐지만 영통지구라든지 또 교통이 좋은 병점역 주변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아파트들 20년차 아파트와 우리가 1년차 아파트 신축과 구축의 차이 말고 가격이 똑같아요. 아, 예. 그러면 우리가 투자 수요들 입장에서는 직주 근접과 교통과 학군과 이미 완성된 학군과 개발을 보고 접근을 하겠죠. 네. 그럼 우리 아파트를 접근할까요? 병접이나 영통역 주변 지역의 아파트를 접근할까요? 병점이나 영통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투자 수요가 접근하지 못한다는 건 가격이 상승하는데 좀 제약적이겠죠. 네. 그래서 거주하기는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거주 목적으로는 사실 보유하셔도 되는데 네. 투자 목적으로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기에는 저는 미흡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일단은 지금은 완성될 때까지 대체주택을 써야 되잖아요. 네. 거주하시고 고잔동에 입주할 때는 좀 매도를 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고잔동으로 가는 게 더 좋은가요? 예, 그렇죠. 아, 그게 예.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천군 말씀 주셨잖아요. 예. 연천군은 제가 토지를 지금 번지를 다 치지는 못했는데 네. 연천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토지를 매수하신 목적이 뭐예요? 보유하고 계신 목적. 그다음에 전원주택 지어볼까 하고 산 거거든요. 예전부터 가지고 계신 2014년도에 거예요? 샀어요. 예? 상속 받으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샀어요. 매수하신 거. 그러니까 2014년도에. 매수하신 목적은요? 그냥 투자 목적, 땅이 개발될 거라는 생각에 투자 목적이세요? 아니요. 전원주택 지려고. 전원주택을 지으시려고? 네네. 제가 봤을 때는요. 연천군은 서울의 면적보다 더 넓어요. 면적은. 예. 서울보다 더 넓은 데가 연천군이거든요. 근데 연천군 면적, 그러니까 서울 면적보다 넓은 연천군 전체의 95%는 군사보호구역이에요. 예. 그럼 5%만 토지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5% 내에 연천군에 있는 주민들이 전체 다 살아요. 아. 근데 그 중에 50%는 어디 사냐면 전고급에 삽니다. 전국읍이요? 예. 네. 그러니까 전고급 주변 지역에 거주를 해요. 아, 그러니까 예. 연천군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체 필지가 있는데 95%는 군사보호구역이고 이 네. 5%만 개발을 해서 사람이 사는데 네. 이 중에서도 전고급만 50% 살아요. 지금. 네. 그럼 나머지 지역에서 분산해서 거주를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수요층들이 그러니까 거래량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저는 전원주택을 짓는 것도 뭐 하나의 그 이후에 내가 노후에 전원주택을 활용하기 위해서 짓는 거. 그러니까 매도를 생각 안 하고 짓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농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짓는 거는 상관없지만 네. 토지에 대한 상승 그리고 전원주택을 지었다가 네. 내가 나중에 이걸 팔아야지라고 했을 때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아,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수요가 지금 아까 지금 전고급이 아니라
네. 지금 연천군 내에서 전고급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아닌 지역은 이렇게 네.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네. 그래서 연천군 내 토지에서 우리가 부동산에서 거래가 활발히 되는 거, 수요가 많은 층에 거래가 활발히 돼야 매매가 잘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연천군 전체의 수요가 전고급에 다 있으면 우리가 거래되는 게 그렇게 적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는 사람이 적다는 거고, 사는 사람이 적다는 거는 그만큼 파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 메리트를 제시해야지만 팔린다는 거고, 그 메리트는 결국은 가격으로 표시해야 될 거고, 가격으로 표시하려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땅을 계속 그럼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제가 볼 때는 뭐 가지고 있는 거는 무방한데, 네. 투자 목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가격이 상승하길 바라거나 아니면 전원주택 지어서 나중에 팔아야지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조금은 좀 아닌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 전원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전원주택도 시골에 그냥 내 집 혼자 짓는 게 전원주택은 아니에요, 사실은. 네네. 전원주택도 여러 형태의 주택들이 전원주택이 모여 있는 지역이 훨씬 더 거래량이 높고 가격도 조금 더 투자성도 좀 높아져요. 네. 시골에 내 혼자 집만 있는 전원주택이 가격이 상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전원주택도 어느 정도 전원주택 군락지나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서 좀 전원주택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고, 네. 제가 볼 때 전원주택을 짓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네. 이런 군락지 내에 전원주택을 매수하시는 거, 지어둔 거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사실은. 네. 그런 방법으로 전원주택을 구입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무조건적으로 내가 토지를 매입해서 전원주택을 지어야지. 나중에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수한다. 근데 그 토지가 가격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연천군에서는 없나요? 네? 상승할 그 여력은 별로 없나요? 제가 볼 때는 연천군 토지에서는 조금은 지금 보유하신 토지에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추후에 뭐 농장으로 운영하시거나 이런 목적이 의식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상관없지만 연천군은 뭐 여러 가지 내가 가격이 상승시켜, 연천군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아파트 가격,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만 봐도 평당 1,000만 원이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교통이 일단 불편하고 의료시설도 일단 불편하고 서울과의 거리가 멀고 그리고 국경지역이 접경지역에 있다 보니까 개발에 대한 이슈가 적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가격도 낮은 지역이에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낮으면 토지 가격은 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리 내가 거주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부동산에서 이 투자 가치를 빼고 생각하기는 조금은 어려운 것 같아요. 말씀 주셨던 토지는 매도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고, 오히려 또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새로운 아파트 입주 시기가 되면 매도 계획 세워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또 그때 대해서 고민되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16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세요? 예, 저희가 네, 저기 사당 사동에 단독주택이 하나 있는데 네, 그 남성역 역세권 개발로 해서 네, 그쪽에 연립을 하나 매입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저기 좀 전망이 어떤가 궁금하고 네. 요게 집이 단독주택이 있어서 이거를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좋은가 아, 그것도 좀 물어보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당 사동에 단독주택을 이미 한 채 보유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네. 추가로 남성역 역세권 개발지에 위치한 연립주택을 더 매수를 하셨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새로 매수하신 연립주택에 대해서만 좀 궁금하신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한 투자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질문 내용을 들어보면 사당 사동, 이 네. 남성역의 아래쪽이죠. 네네. 남성역에서 남쪽 지역에 있는 사당 사동 지역에 단독주택을 보유 중이신데 예, 예. 남성역 역세권 개발을 하는 지역, 아마 두산 아파트 뒤쪽 얘기하시는 거죠. 예, 예, 예. 이게가 남성역 3동, 사당 3동. 요게가 거긴 예, 예.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A-4구역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예, 예. 이 지역이 한국토지신탁으로 지금 신탁 방식으로
재개발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비례율도 제가 알기로는 한 110%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예. 비례율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예, 예. 지금 아마 서울시에서 건축 심의에 대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조금은 뭐 조건부 이런 것 때문에 승인이 좀 안 나고 있죠. 예, 예. 아마 역색 공원 부분과, 그러니까 녹지 부분과, 그리고 네. 지하철역과의 연계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시간이 좀 차질을 빚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 역세권 활성화 지역을 매수하셨는데 이 전망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저는 전망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아, 일단 예. 역세권 개발이다 보니까 예. 우리가 역가에 연계되어 있는 개발, 남성역과 연계되어 있는 아파트가 지어진다라고 하면 예. 추후에 아파트에 대한 개발 이익뿐만 아니라 아파트 네. 가격 상승의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네. 완성 시점에서도 아파트는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요. 아, 그리고 예. 사당 3동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는 이수역을 경계로 해서 동작구고 예. 이쪽은 서초구잖아요. 네네. 서초구와 동작구의 경계 지역의 동작구로 위치해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서초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예. 그러면 아파트가 완성되고 나면 네. 서초구 아파트의 가격에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지역이고, 그러니까 동작구지만 네. 원래 다른 동작구 지역은 동작구 자체 내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를 보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가격이. 예, 예. 근데 우리 지금 사당 3동 같은 또 단독주택이 있는 4동 같은 경우는 예. 동작구에 있는 높은 아파트의 가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 방배동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을 따라갈 수 있는 입지적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아, 사동 그 우리 단독주택도요? 지금 아, 예. 사동 지역도 지금 모아타운이나 신통기획으로 지금 개발 진행하잖아요. 예, 신통이 바로 우리 길 이렇게 바로 맞은편은 신통 개발로 지금 지금 돼가고 신통으로 있고요. 지정되어 있고 또 나머지 예, 지역도 저- 모아타운이나 신통기획으로 계속 하려고 추진하고 네. 있고, 그래서 예, 예, 이 예. 주변 지역도 많은 개발들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이고, 아마 예. 전체적으로 개발이 한꺼번에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순환 방식의 개발이라고 해서 다 개발해버리면 우리 이 이주 대책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순환 방식의 개발을 하기 때문에 뭐 신통이 빨라서 신통 계획이 먼저 진행되고 나면 그게 따라서 주변 지역도 연계해서 계속해서 개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완성 시점에 대한 입지적인 형량이 너무 좋은 자리다. 그래서 좀 보유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여기서 한 가지는 알고 가셔야 될 게 네. 우리 개발이라는 게 빨리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시간이 좀 걸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역세권 활성화 지역에 매수하신 것도 네. 신탁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으니까 빨리 될 줄 알았는데 예. 중간에 뭐 서울시에서 제약이 걸리고 뭐가 걸리니까 또 시간이 지체되잖아요. 예, 예. 그냥 순조롭게 가도 오래 걸리는데 예. 이렇게 중간중간에 제약이 걸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런 기간까지 감안하면 좀 많은 기간, 중장기적인 그리고 긴 호흡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내가 인지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입지적으로는 완성 시점에 좋은 입지를 가진 지역이니까 좀 더 네. 보유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보유하시되 좀 긴 호흡으로 멀리까지 좀 내다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그 기간 동안 언제든 마음 흔들리신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16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저희 언제나 여러분의 고민 함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전문가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준 대표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데요. 대표님 다시 한번 좀 소개 부탁드려요. 네. 지금 뭐 우리가 방송에서도 시청자분들도 많은 재개발 이런 지역들로도 궁금한 점들이 많을 텐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재개발 추진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이 많은 추진 지역 중에 선별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어떤 지역은 속도감에서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지역은 이런 추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기가 좀 어려운 지역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 얼마 전에 모아타운 추진을 진행한 지역 중에 이렇게 제외시킨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강남권 같은 경우는 그 이유를 들어서 제외된 구역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선정된 구역도 있겠죠. 그러면 선정된 구역과 제외된 구역의 이유들을 자세히 보면 어떤 지역이 추진이 되는 지역, 어떤 지역이 좀 빠른 지역, 그리고 어떤 지역이 완성 시점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역,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 시장의 흐름, 그리고 분석을 해드릴 거고, 또 재개발 시장에 어떤 지역이 좋은지 지역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거니까요. 이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지역과 시장의 흐름들을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이번 시간 통하면 어느 정도 재개발, 재건축에 좀 눈을 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무료 세미나 참여 원하신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려야겠죠.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군포시 금정동 네, 849-1 네, 무궁화 화성 아파트요. 네. 이거 좀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 예.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이게 좀 오래됐어요. 네. 30년이 넘었는데, 네. 내가 사는 거는 10년 가까이 됐어요. 살기 시작한 지는. 네. 그런데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층수도 높고 그렇게 한데, 이걸 앞으로 더 보유를 할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갈아타기를 해야 할지 그렇게 아주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어요. 군포시 금정동에 위치한 무궁화 화성 아파트를 말씀 주셨는데 어쨌든 내가 10년이나 좀 길게 살았고 또 아파트 연식은 30년이 돼가다 보니 여러 점이 좀 고민되셨을 것 같아요. 계속 가져갈 가치가 있는 건지 갈아타기 해야 하는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한 10년 정도 보유하셨고, 예. 지금 아마 그래서 중간 점검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매도하고 한 번쯤은 갈아타기를 해야 될지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좀 더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요? 네, 지금은 좀 더 보유하실 게 맞는데 질문 자체도 그거잖아요. 우리 아파트가 지금 30년 차가 넘은 아파트예요. 그렇죠? 예. 화성 무궁화 아파트라고 하셨고 이 아파트는 예. 지금 32년 차, 33년 차 정도 되는 아파트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재건축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 아파트가 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이런 용적률을 가진 아파트는 아니에요, 사실은. 예. 200%가 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게는 뭐 평수가 넓은 아파트잖아요. 예. 36평대랑 40평대랑 두 가지 타입만 있는 아파트예요. 그렇죠? 저는 36평형을 갖고 36평 거주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평균 대지 지분도 좀 넓어요. 예. 대지 지분상으로 좀 높아서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있는 아파트긴 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좀 있을 건데 예. 우리 3번 같은 경우는 1기 신도시잖아요. 예. 그러면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하반기 그러니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게 하반기에 선도 지역이 선정되면 지하철 역세권 주변 지역으로 아마 선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예. 그러면 우리 아파트는 3번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도 선도 지역에 뭐 어느 정도 될지 안 될지는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선도 지역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그리고 또 선도 지역이 지정되지 않더라도 그에 따른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혜택을 보면서 재건축을 좀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아닌가 싶어요. 특히 우리 아파트는 통합 재건축을 해야지만 되는 아파트예요, 그렇죠? 예. 우리 모카 아파트랑 통합 재건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우리 아파트는 뭐 무궁화 주공 1단지하고 이거 통합 재건축 같이 하면 좋은데 이 아파트는 지금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어서 아마 건축 심의를 올해 받을 예정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이주를 하는 계획으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 계획으로는. 예. 그래서 아마 이 지역은 통합으로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기는 통합으로 지금 다시 업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성 목화하고만 이렇게 통합해서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성목화하고 화성 통합하지 볼까요? 않으면 재건축이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화성 아파트하고 또 지금 저희 아파트하고 이제 한성목화 같은 경우가 네. 한성목화하고 우리가 통합 재건축에 대한 추진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용적률이나 대지 지분이 일단 비슷해요. 통합했을 때 그렇습니다. 대지 지분의 용적률이 다르면 두 개가 분리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비슷한데다가 또 문제가 뭐냐면 우리 하성 무궁화 아파트 126동 있죠. 예. 126동이 한성 목화 아파트 안에 있어요. 예. 그 하나가 그 떨어져 가지고 한 동이 따로 있고 상가동도 한성 목화 아파트 안에 같이 들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아파트는 한 동이 덩그러니 한성 목화 쪽에 붙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성 목화하고 통합 재건축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노후계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좀 더 구체화되는 시점까지는 좀 더 안전하게 기다려 보셔도 괜찮기 때문에 좀 보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점이 지난 이후에 좀 매도를 생각하면서 좀 갈아타게 하는 상급지로 갈아타는 방법들을 계획하셔도 괜찮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보유하시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저 갖고 있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더 보유하셔도 된다라는 앞에 전제 조건이 조금 달려 있습니다. 언제 좀 매도 시기를 잡아야 하는지까지 일러드렸으니까 보유하시다가 그때가 되면 다시 한번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언제나 열어두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또 바로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 서울시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약수하이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24평형이고, 지금 좀 더 매도를 하고 네. 좀 다른 지역을 검토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그 갈아타기 할 시점의 적정성과 그 갈아타고자 하는 어떤 입지나 여러 가지 향후 10년을 내다볼 때 자산 가치 상승 여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러 갑니다. 두 곳을 보고 계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어떤 곳인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가락 금호 아파트고요. 네. 그리고 마포구 대흥동에 위치한 마포 태영 아파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거주는 중구 신당동 약수 하이츠 아파트에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10년 바라봤을 때 더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아파트가 어딘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말씀 주신 송파 가락 금호 아파트, 마포 태영 아파트 어디가 좀 더 나을지, 갈아타기 한다면 그 시점은 언제가 좋을지 한번 여쭤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약수 하이츠에 거주하고 계신데 지금 계속 거주해도 될지, 아니면 내가 더 10년 후쯤, 더 10년을 더 거주했을 때 자산 가치, 그러니까 가격 상승이 더 일어날 지역이 있으면 지금 갈아타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하신 거죠? 예, 근데 그 두 후보지 자체는 33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건 30평대로? 24평이고. 예.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보시면 약수 하이츠 도심권 지역에 있는 아파트고요. 지하철 네. 역세권 아파트죠. 그리고 공덕역 주변에 있는 마포 태영 아파트, 그리고 우리 송파구에 있는 가락금호 아파트 이렇게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러니까 상급지로 갈아타는, 그러니까 갈아타기의 시점을 물어본다라고 하면 지금이 갈아타기 시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급지로 갈아타기라는 것은 우리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할 때 비율에 따라, 그러니까 10%가 상승을 하면 우리 아파트보다 강남권 아파트가 비율이 20억짜리가 10%면 2억이 올라가는 거지만 10억짜리 아파트 10% 올라가면 1억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쫓아가려면 1억에 또 간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예. 근데 떨어질 때는,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20억짜리가 10%가 빠지면 2억이 빠지지만 우리 10억짜리 아파트가 10%가 빠지면 1억이 빠지니까 간격이 1억이 좁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상급지로 갈아타는 시점은 우리 아파트에서 가격이 시장이 좋지 않을 때 갈아타는 게 맞아요. 네. 상급지로 갈아타는 거는 시장이 더 좋을 때 갈아타기보다는 시장이 안 좋을 때 갈아타는 게 맞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갈아타기에 대한 시점을 말씀을 드렸고, 새 아파트 다 더 좋은 아파트예요. 또 새 아파트가 다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아파트는 도심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임대가가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임대 수요가 많은 아파트예요. 임대가가 높다는 거는 임대가보다 더 떨어지지를 못하니까 매매가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도 매매가가 잘 안 떨어지는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아파트 좋은 아파트인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송파, 그러니까 강남 상구에 있는 송파, 그리고 마포구, 도심 세 군데를 봤을 때 투자들,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지역이 가장 선호도가 높을까요? 아마 강남 상구가 선호도가 가장 높을 겁니다. 네. 근데 그 강남 상구란 입지는요, 10년이 지나도 그 강남 상구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20년이 지나도 강남 상구의 입지는 그대로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강남 상구의 입지는 입지적으로 서울의 나머지 어떤 25개 구와 견주어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지역이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간다라고 하면 10년 뒤를 바라보고 움직이신다라고 하면 송파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래서 부동산은 결국은 변하지 않는 것은 입지입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입지라고 하죠. 입지가 중요한 이유는 그만큼 수요층들이 많다는 거예요. 수요가 많으면 내가 팔기가 쉬워지는 거죠. 팔기가 쉽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만큼 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송파 같은 경우는 지금 리모델링 시공사까지 선정되어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새 아파트로 또 변모도 하는 겁니다. 뭐 우리 아파트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으로 가려고 하죠. 마포태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 속도면에서도 송파가 가장 빠릅니다. 리모델링 사업이. 그렇다고 하면 새 아파트로 바뀌는 순간도 훨씬 더 빠를 거고, 그럼 세 개 다 새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 송파구에 있는 것과 마포구에 있는 것과 우리 지금 약수하이츠 새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변했을 때, 새 것으로 변했을 때 어떤 게 가치가 가장 높을까요? 결국은 또 송파가 높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갈아타기를 고민하신다라고 하면 아마 30평대 기준으로 보면 가격대가 거의 비슷비슷할 거예요. 한 1억 정도 차이 날 겁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좀 갈아타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 갈아탄다라고 하면 송파 지역으로 가시는 게 좀 더 향후를 봤을 때는 좀 더 나은 선택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 고맙습니다. 네. 네, 갈아타기 시점은 지금 당장 좀 빠르게 알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새 지역 분석 도움 드렸으니까 좋은 내 집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광명 하한 1단지 아파트 하고요. 네, 네, 관악구 은천로 네, 24번 길 14 저기 빌라 하고요. 네. 두 개 다 지금 거주는 어디서 좀 하고 계실까요? 빌라. 빌라에서 하고 계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우선 광명시 하안주공 1단지 하나를 보유하고 계시고 살고 계신 곳은 관악구 은천로 24번 길 14 말씀 주셨는데 이 두 네. 개를 좀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이 두 지역의 향후 전망들 하나하나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안주공 1단지 보유주이신 거고 관악구 은천로 쳐보니까 봉천동 지역에 있네요. 봉일시장 쪽에 네, 네. 위치하고 있는 빌라를 가지고 계시고, 근데 지금 빌라에 거주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일단 하안주공 1단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하안주공 1단지 같은 경우는 그냥 보유하시면 돼요. 네. 지금 거주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는 결국은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셨으니까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될 때까지 보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차익 실현도 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보유하셔도 되는데 우리 하안주공 같은 경우는 이번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 중에 특별계획구로 지정을 해서 네. 2종 일반 주거지역을 3종 일반 지역으로 종상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목동 있죠. 네. 목동도 특별계획구로 지정해서 종상향을 해서 사업성을 좀 더 높이는 게 목동이거든요. 네. 하안주공도 그렇게 개발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1단지와 통합해서 특별계획구 통합으로 재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단독으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용적률을 250% 올릴 수 있는 거를 용적률이란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아파트 높이. 네. 250% 올릴 수 있는 거를 330% 올릴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더 많이 지을 수 있겠죠. 네. 더 많이 팔 수 있고. 네. 그러면 그 수익금이 조합한테 가는 거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250%만 지으면 사업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사실은. 네. 네. 근데 이번 기회에 사업성을 좀 높였으니까 아마 네. 재건축의 추진도 좀 더 활발하고 빨라질 가능성도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투자 목적에 이익이 생길 때까지 개발이 돼야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 시점까지는 좀 더 보유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지금 은천로 24번 길 24번 길 14. 네. 요 주택 봉일시장 바로 옆에 있는 신축 주택인 것 같은데 맞아요? 아, 신축 아니에요. 구축인가요? 예, 구축. 다세대 주택이에요? 아니요, 그냥 빌라. 빌라 그러니까 뭐 다세대 주택 세대가 분리된 호수인데 이걸 매수하신 목적은 뭐예요? 거주 목적으로 매수하신 거예요? 이것도 투자 목적이에요? 아니요, 이거는 네. 지금 이게 다 아들 며느리 집인데 한 주공은 아들 거고요. 네. 봉천동 이거 다 빌라는 며느리 건데 네. 결혼하면서 이제 지금 혼인한 지 얼마나 됐어요? 22년도에. 혼인 합가 5년 내가 아직 안 되셨네요. 네. 저는 봉천동 거는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요. 그래서 두 주택이 합하면 혼인 합가에서 비과세 받는 기간이 5년이잖아요. 네네네. 5년 내에 매도하셔야 되는데 네. 봉천동 걸 매도하시고 하한중공을 그대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네. 서울대 지금 어린이병원 있잖아요. 네. 거기 30분 내로 갈 수 있는 네. 그런 빌라나 뭐 이런 9호선 라인 좀. 우리가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우리도 흔히들 빌라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 빌라라고 표현하는데 빌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수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네. 빌라를 매수하는 목적은 그러니까 매수의 목적, 임대의 목적이 아니에요. 빌라는 네. 서민층들 그러니까 자금이 부족한 친구들이 임대 목적으로는 빌라가 필요하죠. 네. 네. 투자 목적으로 빌라를 매수하는 것은 빌라를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빌라가 결국은 개발이 돼서 아파트화 되니까 매수하는 거예요. 네. 투자 목적. 그러니까 투자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내가 지금 아파트를 매수할 자금이 안 되니까 네. 빌라를 매수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런 개발 이익이 있는 지역, 개발의 이슈가 있는 지역, 개발이 네. 되는 지역 뭐 이렇게 네. 분류가 되겠죠. 네네. 근데 지금 이 은천동에 있는 거는 개발의 이슈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하시라고 하는 거고 네. 지금 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산다라고 하면 그 주변 지역으로 지금 개발 그러니까 30분 이내에 우리가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있는 거주주택을 구입하고 싶은 거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네. 네. 아기가 지금 태어난 지 4개월 됐는데 네. 지금 심장병으로 계속 병원에. 그러니까 있거든요. 병원을 왔다 갔다 하기 편리한 지역의 주택을 예, 매수하고 구호선 싶은 라인. 거잖아요. 예, 9호선. 그래서 매수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주택을. 네네네. 그러니까 그걸 매수하더라도 내가 매도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네. 빌라는 사실은 내가 빌라 상태에서는 그렇게 거래량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매도가 쉽지가 않아요. 네네. 그러면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매수한다 했잖아요. 네. 그럼 내가 그런 주택을 사둬야 결국은 매도가 쉬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주변 지역에 좀 더 개발 지역들, 그러니까 개발의 이슈가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어떤 지역 지금 방송상으로 생방송이다 보니까 다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그 네. 안에서도 개발 추진되는 지역과 개발이 확정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지역들의 가격이 좀 맞는 물건으로 선택하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머님이 대신 이렇게 질문 주신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전화 주셔서 그런 지역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거나 아마 이번 세미나에는 아마 재개발에 대해서 지역적인 분석도 다 해드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이런 지역들도 아마 설명을 드릴 거고 지하철 9호선 라인이라든지 이런 지역도 다 설명드릴 거니까 네. 한번 시간 내시어 참석을 하셔서 좀 더 듣고 가시면 선택에 대한 생각이 좀 더 많이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좀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만약에 전화를 드리려면 네. 어디로 전화드려요?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지금 아래 나와 있는 방송상 나와 있는 전화번호 있죠?
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아직 더 해결하고 싶은 고민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다음 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안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